네, 오늘 정말 저희 스튜디오에 소중한 분,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그런 그 대형 이슈를 몰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최재형 목사님 저희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네. 출연을 좀 굿모닝 충청을 위해서 저희가 우리 저 목사님께서 직접 출연을 하시겠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고 영광이죠. 예. 이 사건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예. 저는 굿모닝 충청 아주 열정적인 애독자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어려운 지방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극복해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후대의 언론인들이 봐도 부끄럽지 않은 후대 사가들이 봤을 때 이 암혹한 이런 시기에 이런 언론이 있었다는 그런 칭송을 받을 만한 곳이라 생각을 했고 네. 저희 보드 멤버들도 굉장히 우리 굿모닝 추천을 적극 추천하고 했습니다. 대북 전문가, 북한 전문가, 또 그런 전문가로서의 어떤 뭐 선교나 이런 것도 북쪽에 이제 일들을 해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목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라는 조건을 못 치시면은 아니요,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뭐 워낙 이제 이 사건이 압축돼서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에 대한 어떤 소개라든지 프로필 같은 게 많이 생략되고 예, 사건에만 맞습니다. 예.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예. 어떤 불순한 사람이 듣보잡 인물이 예. 여사한테 접근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런 일을 벌렸다고 이렇게 뭐 보수 매체나 또 이렇게 잘 모르는 매체들이 이렇게 많이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 해외 교포로서는 가장 많이 한국에서 강연을 한 사람 넘버원입니다. 예. 이 사건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해외 유명한 언론사하고도 자주 인터뷰도 하고 예. 한국에서도 인터뷰도 많이 해왔고 뭐 지자체, 학교, 예. 뭐 또 각 종교, 뭐 교회, 성당, 사찰, 민족 종교, 뭐 이제 전국 농민의 산하, 민주노총 산하, 예. 모든 기관, 기구들, 기업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북한 강연, 남북 문제, 통일 강연, 예. 북미 간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하게 됐고요. 목회자들은 그런 북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네, 저는 네. 어떤 북한의 종교를 처음에 이렇게 컨택하면서 북한 종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예. 이렇게 점점 그 범위가 확대돼 가지고 통일 문제까지. 예,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 이런 것까지 내가 확대가 됐고 네. 특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은 한국같이 뭐 상권 분립 각 분야가 이렇게 독립된 시스템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북한의 종교를 연구하려면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같이 연구를 해야 예. 그러니까 고구마 넝쿨을 잡아 끌면 다 딸려오듯이 예. 다른 것도 공부를 해야 이 종교도 파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군사 부분까지도 제가 특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농업, 공업 모든 부분을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강연하는 제목들이 PPT가 한 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강연을 초청하는 기관들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양한 제목과 이제 장르로 저를 초청하니까 거의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예. 실제 교류도 하고 정치는 신성하다라고 여깁니다. 북한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도 거의 성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한국은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으면 누구나 뭐 정치인이 되려고 검증이 안 된 사람도 되지만 북한은 그런 사회다 보니까 종교가 거룩하다, 종교가 신성하니 그러면은 정치적이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도 정치인들을 수장으로 앉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많이 이제 그런 북한의 문제 실상, 네네. 아주 사실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동안 우리나라 곳곳 학계, 뭐 정치계, 뭐 경제계 이런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동안 많이 활동을 해오셨어요,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서치하고 목사님이 주신 거 영상도 좀 보고 이래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이 문제가 딱 터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싹 빼놓고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길래 이 가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함정 취재를 했다는 등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하고 인연을 맺게 됐고 처음에 얼마나 깊은 관계가 됐길래 이런 영상까지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오. 뭐 길지는 않고요, 내용이. 예. 제가 한국에 나와서 1년에 8개월, 9개월 정도 코로나 기간에는 뭐 8개월, 9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그 이전에는 한 6개월 정도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활동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눈만 뜨면 내가 강연하는 게 일이니까 많은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이제 질문들을 받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선 기간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는 거 보면 좀 불안하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네, 선제 타격 운운하고 그다음에 거친 언사로 북을 비난하고 한반도의 어떤 전쟁 기운을 촉발시킬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발언들과 반복적인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는 걸 보고 심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연 가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객관성을 유지하신 분이니까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파 논리를 떠나가지고 한번 조언을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윤석열 쪽 캠프에다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내가 얘기한다고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한국에 있을 때는 연락을 못 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접촉을 했죠. 김건희 여사하고 연락을 했고 왜 그렇게 제가 김건희 여사하고 접촉을 했는가 하면 다 이미 세상에 드러나서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이 폭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명수 기자가 커머나 컨텐츠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캠프 관계자하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특강까지 했잖아요. 특강해가지고 105만 원 뭐 강사비까지 받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캠프에 관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다른 인물들을 접촉하는 것보다 김건희 여사가 캠프를 관여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들어가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을 했고 그 연락을 할 무렵에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7시간 녹취록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의혹이나 이런 거에 시달렸잖아요. 시달렸다는 것보다 의혹에 막 구심점에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다시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많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인간적인 부분으로 처음에 교류가 되셨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마음문이 열리신 거지 여사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이야기 나누고 신앙 얘기, 종교 이야기를 비롯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남북 문제 두루두루 뭐 이런 이야기 나누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당선 유력한 후보자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부인이 된다면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하고 뭐 그런 얘기까지 오갈 정도였고 그러니까 코멘트도 좀 해주시고 충고도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을 들어간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올 때도 저는 이제 극히 반대를 했거든요. 용산을 들어가면 안 된다. 정 들어가려면 광화문의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라. 그런 이제 이유와 배경에 대한 것도 설명해주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설명을 해주면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용산을 가면 안 된다.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무속 신앙에 심취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저한테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대선 후보자 아내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준 교수가 운명할 때까지 대화를 했거든요, 카톡으로. 진정성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저한테 얘기할 때는 카톨릭 신자들이 고해성사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한테는 솔직한 걸 터놓기를 바랬는데 저한테도 그냥 거의 다 뭐 이렇게 뻔한 얘기, 통상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정성은 제가 느끼지는 않으면서 그냥 관계를 맺어왔죠, 사실은. 그리고 자료 같은 걸 이야기하면 제가 관계자한테 넘겨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꼭 답변을
했어요. 네. 구탁이나 청탁을 받으면은 반드시 관계자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관계자한테 지시하겠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지시하겠다는 용어를 맞습니다. 쓰시더라고요. 예, 그 예, 양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대통령 노릇하는 거 아니냐. 활동을 하게 되면 예. 이런 사적인 만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런 건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걸 스스로 여사가 탈출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네네. 예. 그 일부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뭐 가격이 좀 싸기는 하지만은 뭐 향수, 샤넬 네네. 향수,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농수산물,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선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몇 차례도 접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오. 그럴까요? 예, 대략적인 설명이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처음 접견한 장소가 대통령 내외를 예. 이제 취임식 하는 날 저녁 때 이제 접견을 했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독대하는 1차 접견이 6월 20일 날 예. 한 달이 약간 좀 넘은 시점이죠. 네. 그래서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내가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요건 전달 완료입니다. 전달이 된 거고. 아니 이런 걸 이렇게 드리면은 보통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받습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예. 이걸 전달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어. 이런 품목을 가지고 들어갑니다라고 나는 먼저 노티스를 줬어요. 그러면 보통 부담 가잖아요. 그렇게 노티스를 주면. 근데 바로 접견 일시가 주어졌죠. 아 답을 없이. 예, 답이 그거에 없이.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 없이. 1차, 2차 모두 다. 예. 요거 핸드백 들어갈 때도 보통 그렇고. 대통령실에 갔다 오면은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아니면 영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그동안에 우리나라 어떤 정권에서도 저도 받긴 받았어요. 저도 뭐 추석 때, 뭐 설날 때 물론 받고, 그런 거 빼고요. 빼고. 뭐 이제 그런 것도 봤는데 뭐 그런 공식적인 거에는 받은 적은 없고요. 예,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때가 이제 작년이 결혼 10주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10년 전부터 예. 여기 당신의 남편의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예. 커버나 콘텐츠가 엄청난 협찬을 받았잖아요. 예. 130군데가 넘는 기업이나 각 공공기관 이런 거로부터 이제 협찬을 받았는데 2월인가요? 3월인가? 예. 그때 협찬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사법정의연대인가 이런 기관에서 고발했죠. 고발을 해서 이제 무혐의로 무혐의. 무혐의로 이제 판결이 난 게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중앙지검 시장 시절에는 4곳의 후원을 받았는데 예.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는 4배 이상 후원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업체들을 쑤시고 다니면서 그 후원을 받아낸 겁니다. 예. 삼성카드사로부터는 4,400만 원을 받았고 헤아릴 수가 없죠. 막 이런 식으로 이 커버너 컨텐츠에서 그 10년 동안 이런 행위들을 해온 겁니다. 그 버릇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네. 거기서도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뭐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뭐 여러 가지가 다 적용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총장 시절 이전에 있었던 1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라 뭐 협찬 명목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러면 뭐 우리가 할 말이 없고 예. 또 그걸 법의 망을 피해 갔잖아요. 그런데 법의 망을 피해 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몇 군데에서 이렇게 소송을 그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회사에서 청탁하는 의미로 후원을 해준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접수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협찬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근데 그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발뺌하고 뭐 나 같은 한통 속이니까 이런 무죄 혐의를 때렸는데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철퇴를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디올 핸드백, 파우치죠. 핸드백은 아니고 예, 파우치. 파우치를 이제 선물을 할 때 제가 이제 이날도 인사 청탁을 하고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 포착하기 위해서 사실은 간 건데 그날은 그런 건 포착하지는 못했고 예. 오히려 대통령 놀이하고 대통령 행세하고 어떤 국정을
어떤 자기가 어떤 좌지우지한다는 거 그런 모습의 워딩들이 많이 포착이 돼서 예. 국민들이 1탄부터 4탄 나갔을 때 많이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근데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2차 접견이 끝나고 나서 다음 접견자들이 3명이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예. 쇼핑백이 4개가 준비되어 있고 비서가 포스트잇 메모지로 여사한테 쪽지를 주는 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읽었어요. 보니까 여사님 3시에 다음 접견자 있습니다. 그 메모지가 있길래 내가 눈치껏 이제 일어났거든요. 근데 내가 순간 생각하기를 분명히 여기는 대기실이 없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복도 앞에 커다란 둥근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을 둘러싼 소파가 있었어요. 그 소파에 분명히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신라 면세점이라 쓴 쇼핑백 가방이고 나머지 3개는 크고 작은 3개의 쇼핑백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코스트코 같이 큰 창고인지 인천공항 면세점 창고처럼 큰 건지 몰라도 반드시 반환 창고는 있어야 되고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거는 더 많을 것이고 또 다른 매체의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확보해서 손에 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만 내가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한 5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여성 의류. 준비했습니다. 이게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 뭐냐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여사가 당선자의 부인의 신분으로 언론에 공개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공개됐는가 하면 후드티를 입고 청치마를 입고 슬리퍼 같은 거 신고 강아지. 그 경찰견, 경호견하고 사진 찍은 게 있는데 5장을 보냈어요. 저한테 먼저 보내고 이게 언론에 신문에 뭐 매스컴의 매체에 보도가 됐는데 떠올라가지고 난 보기는 좋았어요 그거. 그래서 여사가 이런 명품만 다 받는가? 뭐 서민옷도 그게 생각나가지고 서민옷도 좋아하겠지 해가지고 똑같은 후드티, 다운 점퍼, 오리털 다운 점퍼, 뭐 마스크, 머플러 세트 그리고 또 핸드백을 했습니다. 뭐냐면 선인장 가죽으로 된 어떤 환경, 친환경 소재라서 뭐 값도 싼데 선인장 가죽으로 된 이제 핸드백하고 해서 이제 그것도 사가지고 사진을 3장 이렇게 찍었어요. 3가지 디올 선인장 가죽 핸드백 사진, 그다음에 다운 점퍼 들어간 사진 이렇게 3가지를 각각 보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아예 반응이 없었죠. 반응이 없었고 전달을 못한 거죠. 그리고 반응이 없어서 전달 못하고. 근데 요것도 전달이죠. 요것도 전달. 전달이 너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가 완전히 완공돼 가지고 첫 출근을 한 날입니다. 이 날이.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총장도 지내고 이사장도 지내고 아주 실권자죠. 이 사람이 1,000만 원 이상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이 관저로 선물로 전달했다는 게 더 탐사에 의해서 집중 보도가 올 연초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얘기는 지속되고 있는데 그 지금 백은종 대표가 그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금 시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 입구에서부터 경호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개미새끼 한 마리 접근을 못 하거든요. 구중궁궐 안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뭐 한남동 관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누구도 이제 상상만 할 뿐이지 지금 여기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뭐 새롭게 뭐가 증거물이 드러나고 이런 적은 없는 겁니다. 다지 지금 이런 일들이 그 더 탐사위에서 고급 분재 몇천만 원짜리 분재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걸 장면이 촬영이 되고 이랬다는 거에 대해서 유추를 하는 거죠. 미루어짐작을 하는 건데 진짜 이런 것들이 과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부인이 그 어떤 선물을 받는 거 아주 서민적인 선물을 받는 것까지는 뭐 받을 수도 있고 저라면은 제가 대통령 부인이고 부인 아니고 대통령의 어떤 관련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제가 선물을 많이 더 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참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독자분들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정치를 하는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선물을 받을 때 그 이제 영상에 이제 녹화된 영상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행동,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뭐 서울의 소리에서도 그 뭐 적견 태도 말하는 겁니다. 적견 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발로 맨발로 이렇게 올리고 뭐 이런 정도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 영상이 근데 이제 말로만 전해졌지 가래침을 뱉거나 하는 장면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가래침을 적나라하게 뱉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죠. 그래서 내가 나왔나요? 그 리포트하는 담당자들, 편집자들, 기자들한테 내가 아주 주의를 주고 잘랐나요? 그거 아니죠. 그거는 내놓지 말라고 그 방송에 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기관지염이 있을 수 있고 축농증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질병 뭐 일부러 가래가 안 나오는데 가래침을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그거를 배려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영부인이 뭐 국내 접견자를 만나거나 해외 순방을 가서 무슨 왕실이나 상대국 국가 원수 파티할 때 보통 1시간, 2시간, 3시간 하거든요. 그럴 때 가래침 뱉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참을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가 봤을 때 좀 사인을 만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접견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만난다고 말을 하는 건 좀 너무 점수가 좋은 거고 어떤 외교 프로토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접견을 하러 오는데 영부인이 면티를 입고 뿔테 안경 끼고 노 메이크업에 머리도 그냥 대충 그리고 양발도 안 신고 맨발로 나오고 그리고 가래침 뱉어서 가래침 뱉은 휴지를 그 앞에 수북히 쌓아놓고 이런 그다음에 인사청탁을 아무렇지 않게 접견자 앞에서 하고 이런 모습은 최악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접견 기록도 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접견 기록도 없고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부속실장과 부속실 직원들이 다 그걸 체킹하고 정무적인 감각으로 여사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될 거 다 그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사의 매너와 교양이 최악인데도 영부인의 부속실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영부인의 그 보완점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완해 줘야 되거든요. 접견자를 만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너무 뭐 그냥 접견 태도가 이제 불량하고 사실 모멸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뭐 꽃단장을 하고 나를 만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도 문제가 있는 거고 과외 수업을 전혀 안 받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감히 그런 걸 지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